네, 두 번째로 찾아갈 곳은 중동, 바레인의 수도죠. 마나마역이었습니다. 자, 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 수사와 다스 실소유주 논란까지 검찰의 칼날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뒤로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자, 이 위기 속 이 전 대통령 내일 바레인으로 출국한다고 합니다. 네, 위기의 순간마다 중동을 찾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중동으로 가는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속내는 김성환 평론가 새로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침 상황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안보라인이었다고 할 수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국방부 전 정책실장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뭐 최종 기착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은 뭐 좀 섣부른 예측인 것 같고 결국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사이버 사령부에 있는 국무관들을 채용을 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김관진 전 장관이 했던 행위가 그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지시에도 불법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자꾸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고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결국 어떻게 될지는 아직 뭐 확정할 수는 없지만 최종 검찰의 어떤 수사의 종착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검찰이 김관진 전 장관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던 게 일단 조사 과정에서 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그 보고를 했고 지시를 받았다 이런 식의 진술을 조금씩 했던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이번에 구속이 되긴 했는데 그 구속영장 안에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뭐 검찰에서 이제 김관진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고 나서 더 추가적인 수사를 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김 전 장관의 진술 내용에는 그러니까 2012년 7월 달에 이 사이버사의 인력 증원과 관련해서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그것이 이제 그 과거보다 인력을 한 10배 정도 늘리는 것이어서 79명을 새로 늘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고 우리 편 사람으로 되도록 좀 만들어라 채워라 이런 내용이 얘기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 부분을 이제 김 전 장관 얘기는 이것이 그 전에 이제 북한에서 있었던 디도스 공격 이런 것에 대응하는 하나의 정책적인 차원으로 자신은 이해를 했다라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를 들면 사이버사 인력을 증원해서 그 정치 관련된 댓글도 달고 좀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하시오. 예를 들면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고 진술을 했으면 아마 영장에 그런 부분이 같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기록이 됐을 텐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일단 사이버사의 인력 자체를 늘리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인력 부분에서 기준을 좀 얘기한 부분 이런 부분 정도만 진술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앞으로 이제 김 전 장관의 진술이나 조사 여부에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 평론가님. 그렇다면 지금 소종섭 전 편집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김관진 전 장관의 진술 이걸 검찰 쪽에서 좀 과대 해석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크게 두 가지 때문에 영장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넣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단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계적으로. 왜냐하면 최근에 뭐 국정원 수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영장 기각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거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혐의도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영장이 기각됐다. 그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까지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나중에 이제 조사하는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먼저 구속시키고 더 추가 조사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영장 기각에 어떤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현재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는 안 넣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고요. 둘째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와 관련된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뭐 국정과 관련된 있는 사안, 특히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관련된 있는 문제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보고했다고 하는 VIP라고 하는 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2012년 그 정치 개입 문제라든가 이런 거 얘기 나올 때마다 국정원에서 도대체 원세훈 국정원장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문제일 것이냐, 그거 아닐 것이다. 청와대에 어떤 방식으로든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추정도 해볼 수 있고 또 실제로 거기에 관련된 정황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돼서 만약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조사를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하거나 할 때는 최종적인 어떤 그동안에 나와 있는 모든 혐의를 다 모아서 해야지 네. 지금 먼저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더 큰 게 오고 있다. 네, 이런 그럼- 말로 들리네요. 네. 정부 핵심 인사들이 어쨌든 계속해서 뭐 검찰에서 진술을 하는 모습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이죠.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효재 전 정무수석은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사이버전은 그야말로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고유하고 필수적인 업무입니다. 그 일에 대한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정치 개입 보고로 각색해서 언론에 흘리는 것은 말 그대로 왜곡이고 거짓이며 그게 바로 정치 공작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제는 야 무슨 대통령이 전화해서 댓글 쓰라고 했겠냐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반박을 하고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김관진 전 장관의 진술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점점 본인도 이제 자신과 관련된 혐의로 이제 오고 있다 하니까 아마 이제 구체적인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대통령에 대한 업무 범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업무 보고 있습니다. 범위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잠시 국정 전반을 일단 통화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국군 사이버사에 대해서 뭐 인원을 증언해라. 뭐 그런 거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자, 그러면 댓글을 야당을 좀 비판하는 그런 댓글을 좀 써라. 네. 그리고 이제 그 애들 중에 특히 호남 사람 뽑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과연 이제 이명박 전 했을까? 대통령이 지시했을까라는 문제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포괄적으로 야 우리 편 좀 해.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편이 뭐냐? 그 예를 들어서 뭐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어떤 대통령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는 좀 논란의 소지 있는 지점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검찰 입장에서 보면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의 영장에 이 혐의를 특정하지 못한 이유도 사실은 대통령의 딱 부러지게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얼마 받았다. 뭐 이런 혐의가 있으면 분명한 것이죠. 네. 그렇지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업무 범위인지 아닌지 이라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특히 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보다는 오히려 여당 쪽에서 더 지금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지금 여당 의원들이 무슨 예를 들어서 지금 출국 정지해라 뭐 네. 혐의가 있다 계속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서 하니까 사실은 실제적인 것보다는 더 지금 어떤 면에 정치적인 사건으로 비화된 측면이 있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런 거 혐의 가지고 소환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항변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어제 하루 종일 SNS를 좀 들끓게 했던 소식이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해외로 떠난다 이런 얘기가 전해져서 상당히 좀 화제가 됐었거든요. 어떤 얘기인가요? 네, 지난 9월 달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초청장을 하나 받은 거예요. 네. 바레인의 문화부 장관이 보낸 초청장인데 거기서 그 신화는 없다 책 영문판을 읽어보고 감명을 좀 받았다. 그래서 당신 좀 특별한 사람 같다. 그러면서 한번 와서 좀 강연을 해줄 수 있느냐. 뭐 네. 이런 초청장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강연을 하기 위해서 바레인의 이동관 전 홍보수석과 유인촌 전 장관과 함께 이제 내일 출국을 하는 내일 12시쯤에 아마 출국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전 수석, 유인촌 전 장관이 같이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어떤 청원 운동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부터 사실은 뭐 당시에 야당을 뭐 탄압을 했다거나 아니면 국정원의 정치 개입 문제라든가 여러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진보 성향의 어떤 그 현재 여권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층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대한 어떤 굉장히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데다가 현재 이전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혐의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이 나오니까 이전 대통령을 결국은 이제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수사하고 그리고 처벌할 부분이 있으면 처벌하라고 하는 그런 여론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 청원을 하고 있는 게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하니까 너무 불안하다라고 하면서 뭐 이제 출국 금지 청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 민병두 이제 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인데 본인도 너무 이제 불안해서 오늘 오후 5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 집 앞에 찾아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위원님이 보시기에 사실 네. 전직 대통령에게 이렇게까지 하는 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신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전직 대통령인데 굳이 뭐 해외에 나갔다고 해서 망명 신청을 하거나 뭐 해외 도피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거는 과도하죠. 우리나라가 독재 국가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무 지금 현재 드러날 수 있는 형사적 사건에 관련된 것도 없는 것이고 또 이런 거 없는 상황에서 그냥 전직 대통령을 벌떡 출국 금지할 수 있는 나라가 과연 민주적인 국가입니까?
저는 민병두 의원의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왜냐하면 지금 본인도 사실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싸운 분 아니겠어요? 네. 자, 그런 분이 지금 상황에서 아무 어떤 법률적인 없는 상황에서 출금지해라는 것은 이거는 독재국가에서 할 수 있는 요구거든요. 저는 그런 면을 과연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신들이 과거 싸웠던 그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 절차,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지금 상황에서 MB를 그냥 내보내지 말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건 너무 과도한 주장이고 좀 적반하장적 주장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돼서 그동안에 해외 망명설도 많이 나왔었고, 그랬죠. 요즘엔 또 MH그룹이라고 국제 무슨 법률팀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나서가지고 박근혜 전 국제적으로 대통령을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계속 나왔던 게 혹시 이거 정치적 망명을 노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되는 문제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네. 중동과 인연이 많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중동 쪽으로 나가니까 네. 이것도 박 전 대통령 때문에라도 뭔가 이렇게 연상작용이 자꾸 생겨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것 중동과의 인연을 하니까 바로 이 주제를 빠뜨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자, 첫 번째 중동행. 오늘날 이명박 전 대통령 만들었던 그런 장면일 것 같은데, 필사의 5.1달러 유치기, 1970년대 얘기인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십시오. 예, 그렇죠. 이제 현대건설이 이제 중동 진출할 때 얘기죠. 정주영 회장이 결국 이제 국내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중동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해외 진출을 추진을 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이명박 대통령 현대건설 이제 부사장으로 있을 때인데, 그렇군요. 이 정주영 회장의 동생 정인영, 그 당시 이제 현대건설 부회장이 네. 이명박 당시 부사장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중동 나가면 수주하기도 힘들고 죽는다. 이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고. 형님을 말려라, 이렇게. 네, 얘기해요. 형님 좀 당신이 말려라라고 네.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네. 이제 정주영 회장은 이 살 길이 중동 진출에 있다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 계속 추진을 하죠. 그때 이명박 그 부사장이 이제 정주영 회장의 의중을 따라서 중동에 진출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주영 회장이 정인영 회장은 그룹에서 내보내고 이명박 부사장을 이제 사장으로 승진시키고 네. 그러면서 굉장히 정주영 회장이 이명박 현대건설 사장을 이제 막 총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5.1달러가 유치가 되게 되고 현대건설이 이제 세계적인 건설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장면으로 한번 서둘러 가볼까요? 자, 두 번째 장면. 대통령의 꿈 두바이 구상, 모름지기 2007년 정도 상황인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 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이제 그 중동에 대한 경험이 많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 중동 진출을 통해서 사실 국내 여러 가지 좀 산업을 활성화를 하고 이런 것이 아마 본인 이제 머릿속에 상당히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네네. 특히 이제 2007년도 같은 경우 보면 이 중동 지역 진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중동의 원전 진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의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중동에 이제 지금 원전을 진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제 이런 두바이 진출을 해서 네네. 당시에 이제 그 원전 진출을 우리가 했던 그런 것들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그런 중동 진출을 통해서 특히 원전 유치도 하고 뭐 그런 것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성과도 있었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 우리 원전 기술이 세계화되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계기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이제 그 자신의 70년대, 80년대 중동 진출의 경험을 실제 대통령이 돼서 네. 많이 어떤 또 중동 쪽으로 한번 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이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2007년은 승부수 저 당시가 이제 뭐 본선 같은 예선이라고 꼽혔었던 한나라당 대선 경선을 앞둔 그 시기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죠. 당시에 두 사람이 얼마나 치열했었는지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여러분 언제부터 한 방에 간다 그러더니 그 한 방에 어디 갔습니까? 허풍입니다, 허풍. 엄청난 검증의 쓰나미가 몰아닥칠 것입니다. 쓰나미가 몰아치면 아무리 깊이 감춰둔 것도 다 드러납니다. 그때 가서 또 땅을 치고 후회해야 하겠습니까? 네, 저게 뭐 보통 본선 같은 그런 예선이었는데 그게 불과 4개월 전에 했는데 4개월 전이면 안에서 표를 다져야 될 텐데 왜 중동으로 가버렸죠? 굉장히 이게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네.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 경선에 뛰어든다고 하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었던 시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하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중동에 가서 이른바 이제 두바이에서 두바이 구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두바이가 뭐 이른바 이제 얘기할 때
이 아주 조그마한 어촌 마을에서 5.1달러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세계적인 관광 중심지가 되고 그러니까 사막 위의 일종의 기적을 일궜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성공 신화 같은 걸 이전 대통령이 갖고 오고 싶어 했고 그걸 국민들한테 알리고 싶어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두 명이서 이제 그 한나라당 경선을 벌였는데 그렇죠. 그때 박근혜 캠프에서는 이전 대통령 이명박 당시 후보한테 일종의 도덕성 문제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공격을 했는데 그렇죠. 네. 이전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 그게 사실은 대선에 있어서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흥결이 있더라도 국민들을 좀 더 잘 살게 해준다. 현재 이제 경제가 정체 상태고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저돌적이고 진취적인 사람, 그리고 두바이 같은 그런 새로운 대한민국을 좀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이전 대통령 측이 만들고 싶어 했다. 그래서 두바이를 가서 747 공약을 만들어가지고 오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군요. 네. 그 747 유행했던 거 저도 좀 기억이 나긴 하는데 어쨌든 그때 경선에서 1%포인트 차로 좀 승리를 했으니까 이게 실제로 조금 이제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이제 이른바 이명박 하면은 이제 경제에 대한 어떤 신화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이른바 두바이 신화로 연결이 되면서 일정한 영향을 줬다라고 봐야 되고 그 당시에 또 인수위원회에 나중에 당선된 뒤에 인수위원회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그 데이비드 엘든 그러니까 두바이 국제 경쟁력 그 센터 기구 소장이 그 인수위원회 국가 경쟁력 강화위원회 위원장이 됐어요. 아마 외국인이 인수위에서 그렇게 위원장 되고 한 것은 처음이었죠. 그것도 결국 이제 두바이의 그러한 경제상 이런 것을 한국에 시키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를 그때 보여줬던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의 승부수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보여줄 수 있겠는데요. 자, 세 번째도 한번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의전도 무시한 구애였다고 하는데 이건 언제 어떤 그러니까 이게 일이었습니까? 2010년도쯤인가요? 이제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 쪽에 이제 그 원전을 수주하러 할 때, 네. 그때만 하더라도 이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프랑스 쪽에다 다 이제 원전을 하기로 결정이 거의 된 상황입니다. 이미 게임이 끝난 그렇죠. 상황이라고 네, 볼 수 그런 있죠. 상황인데 이제 우리가 뭐 금융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이제 달러가 필요했고, 네네. 자, 그 속에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또 승부수를 던지죠. 그래서 직접 연결해라. 황제가 전화해라. 그러니까 밑에서는 사실 이거는 의전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직접 이렇게 전화를 합니까? 또 그쪽에서 몇 번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았어요. 그런데 계속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이야기를 해서 결국 통화가 돼서 자, 설명을 한 번만이라도 하게 해달라라고 해서 이제 결국은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참모들을 모아놓고 자, 이미 저쪽으로 넘어갔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아이디어를 짜는 게 뭐냐면 단지 원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국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좀 옵션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지원하겠다.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이제 플랜을 다시 짠 거죠. 네. 결국 그게 이제 승부수가 통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그쪽에서는 원전뿐만 아니라 국방 지원 등등을 하면서 결국 우리 원전을 수주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됐습니다. 네. 네. 어쨌든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이 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좀 궁지에 몰렸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뭐 본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일 출국을 할 때 공항에서 어느 정도 입장을 밝힐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성환 평론가 보시기에 마지막 카드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아직 마지막 카드 보여주면 안 되죠. 이럴 땐 카드를 좀 숨기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패는 감춰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정치 보복을 하지 말라. 이런 쪽의 메시지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그쪽에 가까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아주 세세하게 본인과 관련돼 있는 지시를 했다고 하는 얘기들이 참모들 입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이제 얘기가 잠깐 인터뷰 내용 나왔던 것처럼 본인은 통치행위로서 포괄적으로 지시한 것이다. 세세한 것까지 간섭하지 않았다. 난 잘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내일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도 저희 채널에 생생하게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자, 김성환 평론가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뉴스스테이션 이제 마지막 역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김 평론가님, 그렇다면 지금 소종섭 전 편집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김관진 전 장관의 진술, 이걸 검찰 쪽에서 좀 과대 해석했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건가요?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네. 크게 두 가지 때문에 영장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네. 넣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단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계적으로. 네. 왜냐하면 최근에 뭐 국정원 수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영장 기각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거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혐의도 들어가 있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영장이 기각됐다. 그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까지
구속영장을 발부하거나 나중에 이제 조사하는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먼저 구속시키고 더 추가 조사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영장 기각에 어떤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현재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는 안 넣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고요. 둘째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 혐의와 관련된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뭐 국정과 관련되어 있는 사안, 특히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보고했다고 하는 VIP라고 하는 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2012년 그 정치 개입 문제라든가 이런 거 얘기 나올 때마다 국정원에서 도대체 원세훈 국정원장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문제일 것이냐, 그거 아닐 것이다. 청와대와 어떤 방식으로든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추정도 해볼 수 있고 또 실제로 거기에 관련되는 정황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네, 두 번째로 찾아갈 곳은 중동, 바레인의 수도죠. 마나마역이었습니다. 자,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수사와 다스 실소유주 논란까지 검찰의 칼날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뒤로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자, 이 위기 속 이 전 대통령 내일 바레인으로 출국한다고 합니다. 네, 위기의 순간마다 중동을 찾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중동으로 가는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속내는 김성환 평론가 새로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침 상황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안보라인이었다고 할 수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국방부 전 정책실장이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뭐 최종 기착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은 뭐 좀 섣부른 예측인 것 같고 결국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사이버사령부에 있는 군무관들을 채용을 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김관진 전 장관이 했던 행위가 그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지시에도 불법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자꾸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고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결국 어떻게 될지는 아직 뭐 확정할 수는 없지만 최종 검찰의 어떤 수사의 종착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검찰이 김관진 전 장관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던 게 일단 네. 조사 과정에서 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그 보고를 했고 지시를 받았다 이런 식의 진술을 조금씩 했던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이번에 구속이 되긴 했는데 그 구속영장 안에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뭐 검찰에서 이제 김관진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고 나서 더 추가적인 수사를 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김 전 장관의 진술 내용에는 그러니까 2012년 7월 달에 이 사이버사의 인력 증원과 관련해서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네. 그것이 이제 그 과거보다 인력을 한 10배 정도 늘리는 것이어서 79명을 새로 늘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고 우리 편 사람으로 되도록 좀 만들어라, 채워라 네. 이런 내용이 얘기가 있었다라는 것인데 그 부분을 이제 김 전 장관 얘기는 이것이 그 전에 이제 북한에서 있었던 디도스 공격 이런 것에 대응하는 하나의 정책적인 차원으로 자신은 이해를 했다라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진술을 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를 들면 사이버사 인력을 증원해서 그 정치 관련된 댓글도 달고 좀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하시오. 예를 들면 이렇게 그 지시를 했다라고 진술을 했으면 아마 영장에 그런 부분이 같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기록이 됐을 텐데 네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일단 사이버사의 인력 자체를 늘리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인력 부분에서 기준을 좀 얘기한 부분 이런 부분 정도만 진술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김 전 장관의 진술이나 조사 여부에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돼서 만약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조사를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하거나 할 때는 최종적인 어떤 그동안에 나와 있는 모든 혐의를 다 모아서 해야지 네. 지금 먼저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더 큰 게 오고 있다. 네, 그런 그럼요. 말로 들리네요. 네. 정부 핵심 인사들이 어쨌든 계속해서 뭐 검찰에서 진술을 하는 모습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이죠.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효재 전 정무수석은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사이버전은 그야말로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고유하고
필수적인 업무입니다. 그 일에 대한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정치 개입 보고로 각색해서 언론에 흘리는 것은 말 그대로 왜곡이고 거짓이며 그게 바로 정치 공작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제는 야 무슨 대통령이 전화해서 댓글 쓰라고 했겠냐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반박을 하고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김관진 전 장관의 진술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점점 본인도 이제 자신과 관련된 혐의로 이제 오고 있다 하니까 아마 이제 구체적인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대통령에 대한 업무 범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잠시 국정 전반을 일단 통화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국군 사이버사에 대해서 뭐 인원을 증원해라. 뭐 그런 거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자, 그러면 댓글을 야당을 좀 비판하는 그런 댓글을 좀 써라. 네. 그리고 이제 그 애들 중에 특히 호남 사람 뽑지 마라. 이런 식으로 과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을까라는 문제거든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포괄적으로 야 우리 편 좀 해.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편이 뭐냐? 그 예를 들어서 뭐 애국심이 투철한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어떤 대통령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는 좀 논란의 소지 있는 지점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김관진 전 장관의 영장에 이 혐의를 특정하지 못한 이유도 사실은 대통령의 딱 부러지게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얼마 받았다. 뭐 이런 혐의가 있으면 분명한 것이죠. 네. 그렇지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업무 범위인지 아닌지 이라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특히 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보다는 오히려 여당 쪽에서 더 지금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지금 여당 의원들이 무슨 예를 들어서 지금 출국 정지해라 뭐 혐의가 있다 계속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서 하니까 사실은 실제적인 것보다는 더 지금 어떤 면에 정치적인 사건으로 비화된 측면이 있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런 거 혐의 가지고 소환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항변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어제 하루 종일 SNS를 좀 들끓게 했던 소식이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해외로 떠난다 이런 얘기가 전해져서 상당히 좀 화제가 됐었거든요. 어떤 얘기인가요? 네, 지난 9월 달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초청장을 하나 받은 거예요. 네. 바레인의 문화부 장관이 보낸 초청장인데 거기서 그 신화는 없다 책 영문판을 읽어보고 감명을 좀 받았다. 그래서 당신 좀 특별한 사람 같다. 그러면서 한번 와서 좀 강연을 해줄 수 있느냐 뭐 네. 이런 초청장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강연을 하기 위해서 바레인의 이동관 전 홍보수석과 유인촌 전 장관과 함께 이제 내일 출국을 하는 내일 12시쯤에 아마 출국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